안녕하세요, 한감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6월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우려와 함께했던 6월이었는데요. 당장 엄청나게 높은 유가와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점점 더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 여전히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일각에서 제시되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우려와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우리가 6월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은 결국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7월이라는 새로운 분기의 시작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7월에도 역시나 정말 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7월 4일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일이고요. 7월 6일에는 6월달에 진행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한 6월 고용지표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도 CPI 물가지수 발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중동 순방을 가거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협상을 잘 끌어내고 유가를 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순방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이 조금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우리가 쉽게 사기 힘들었던 구글의 주식 분할이 7월 15일날 진행이 되고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함께 7월 FOMC도 7월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7월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7월 달 중순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가는 결국 실적에 비례한다. 물론 지금이야 매크로 환경과 각종 대외적인 이슈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실적과 비슷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좋게 나오고 이번 2분기에도 좋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다시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기를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 예상치를 한번 확인하고 싶을 텐데요.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이 Earnings Whisper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티커를 검색하면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Earnings Whispers의 사이트에 캘린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일별, 월별 실적 발표 캘린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티커를 검색하면 이런 방식으로 언제 그리고 몇 시에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EPS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죠. 한편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시킹 알파 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적 발표 일정과 실적 예상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티커를 검색하고 어닝스 항목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게 어닝스 서머리예요.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예상 일정 또는 확정 일정에 뜨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생각하는 2분기 실적의 평균치 EPS와 매출이 바로 뜹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실적 발표를 할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더해서 시킹알파는 지난 1년 동안의 실적 결과 데이터와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실적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그동안 이제 월가 기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죠. 7월에 예정된 주요 미국 주식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 발표 일정이 확정된 기업들만을 정리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당장 7월 12일날 펩시코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13일에는 델탄공과 블랙록, 그리고 14일부터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를 필두로 한 금융기업들, 유나이티드 헬스, IBM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넷플릭스와 존슨앤존슨, 20일에는 ASML,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AT&T, 필립모리스, 버라이존, 화이자, 컴캐스트 같은 기업들도 7월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언제 실적을 발표할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 기업들이 진행해온 실적 발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언제 실적을 발표할지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모두 7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 또한 7월 27일 수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7월 20일 날 실적을 발표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8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 마지막 주예요. 바로 7월 마지막 주에 7월 FOMC가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탑4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7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 탑1, 탑2인 테슬라와 애플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사전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봉쇄부터 해서,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한 자산 손실까지 애플과 테슬라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애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월가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애플의 EPS, 주당 순이익은 1.15이고 매출은 82.68 빌리언입니다. 중요한 점은 1분기에 비해서 EPS와 매출 예상치가 모두 한 15%에서 24% 정도 낮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실적들보다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왜 이런 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의 상하이 대봉쇄로 인해서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 때문에 현재 2022년도 아이폰 생산량은 총 2억 2천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2021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애플이 이뤄냈을 생산량 증대, 그리고 실적의 상승폭이 상하이 대봉쇄로 인해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도 원래는 올해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언제 출시될지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는 점 때문에 애플의 실적, 단기적인 2분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나올 애플의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2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상하이 대봉쇄가 끝났고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걸로 보인다와 같은 말이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테슬라도 애플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난 분기 테슬라의 넌갭 기준 EPS는 3.22로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공장이 있죠. 그리고 지난 2분기 동안 상하이 대봉쇄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 공장도 생산을 멈추고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도 2분기에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고, 월가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EPS도 2.04 수준으로 지난 분기에 찍었던 3.22보다 거의 36.6%보다 더 낮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17.69 빌리언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5.7% 정도 감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월가 기관들이 생각하기에 테슬라의 실적 부진은 2분기에만 반짝 이뤄질 예정이고 3분기부터는 다시 지난 분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가가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총 판매량은 대략 25만 대에서 28만 대 사이예요. 특히나 지난 3년 동안 테슬라의 분기별 차량 판매량을 진짜 미칠 정도로 유사하게 정확하게 예측했었던 트로이 테슬라이크라는 트위터가 25만 1000대를 예상하면서 월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를 컨센서스로 잡았는데요. 이를 감안하면은 1분기 31만 대를 판매했었던 1분기에 비해 차량 생산량이 적게는 10%, 많게는 19%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산량만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10%에서 20% 정도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토파일럿의 향상된 버전을 좀 더 FSD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진, 실적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뜯어봐야겠죠? 당장 이번 주 주말에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나올 거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테슬라에는 애플에는 없는 또 다른 이슈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작년에 대략 1.5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대략 28,800달러 정도인데요. 정말 아쉽게도 지난 2분기에 비트코인 최저 가격이 대략 18,950달러를 찍은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만약에 그 기업이 산 비트코인 평단가보다 해당 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되면은 그 낮아진 만큼의 금액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기록하게 됩니다.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8,950달러까지 떨어졌죠? 근데 테슬라의 평균 매입 단가는 28,800달러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증권사들이 예측하기에 현재 대략 38,000개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2분기에만 테슬라는 대략적으로 4,900억 원의 손실을 비트코인 때문에 입게 됐어요. 이를 EPS로 계산하면은 0.3에서 0.4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2분기에는 비트코인 손실로 인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평소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월가 기관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테슬라가 우리 이 정도의 손실을 보았어요 라고 발표를 해도 이 이슈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7월에 있을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애플과 테슬라의 2분기 실적 프리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사실상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뉴스에서는 정말 연일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도 수많은 전기차 경쟁사에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고요. 만약에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분명 1, 2년 동안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망하게 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망하고 소수가 살아남게 된다면은 그 기업들의 미래는 좀 더 밝게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꼭 염두에 둘 관건은 바로 어떤 기업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